네, 이번 시간은 이어서 이제 점전화에 의한 전위와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이제 전위 공식은 기억납니까? 특히 이제 전위차로 외우면 되는데 델타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 이렇게 된다 그랬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는 전기장이 일정할 때, 그러니까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두 지점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전위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전기력선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했었고, 그다음에 등전위면이라고 해서 전기력선의 수직인 면 같은 경우는 전위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알 수 있었죠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전기장이 균일한 전기장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불균일한 전기장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점전화에 의한 전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. 이 점전화 델타 Q만 있다고 하면 델타가 이제 플러스 Q라는 점전만 있게 되면 주위 공간의 전기장이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죠, 전기장이.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가장 뭐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점전화에 의한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. 요 입자가 만약 대전 입자가 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점선의 경로로 이동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델타 V AB의 전위차는 VB 빼기 VA라고만 나타낼 수 있죠.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E 도트 DS로 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기장은 지금 여기서의 전기장은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고,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R 햇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. 여기서 R 햇은 적혀져 있지만 그 점전화로부터 지름 방향으로 바깥을 향하는 단위 벡터가 됩니다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ds를 내적시켜 본다. E 도트 ds, 그러니까 적분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해 먼저 해보는 거죠. 그러면 전기장은 이렇게 되고 내적 ds.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도 r 햇 도트 ds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. 여기서 r 햇은 좀 전에 점전화로부터 나가는,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는 1입니다. 이 ds는 뭐냐면 그 미소 변이죠.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이동하는데 만약 이미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하면 이 순간에서의 미소 변이는 이 점선의 접선 방향, 이게 바로 ds가 되고 그 사이각을 세타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. 그러면 r 도트 ds는 여기도 이게 내적이니까 r 햇의 크기 이건 1입니다. 그러니까 1인가 뭐 생략됐고, ds의 크기 그 다음에 사이각 코사인 세타가 되죠. 근데 여기서 보면 ds 코사인 세타, ds의 코사인 세타라는 건 r 햇에 해당되는 그 방향의 크기인데 그걸 우리가 dr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r 방향의 미소 변이가 되는 거죠. ds를 코사인 세타 하게 되면 그건 r 방향, 그러니까 지름 방향의 미소 변이의 미소 크기가 된다. 그래서 그걸 dr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럼 그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본래 전위차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뭐가 빠져나왔냐면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k하고 q는 상순위가 빠져나왔고, 그 다음에 이 r 제곱은 그 적분 구간에 있고, 그 다음에 dr, 이거 말 그대로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r이 이제 적분 구간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죠. 그래서 인테그랄 r 제곱분의 dr입니다. 이거 우리 다항수 적분 중에서 이거는 이제 주로 연습했던 거죠. 왜 보면 인테그랄 x 제곱분의 d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적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이 앞에 마이너스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적분 값의 마이너스를 속 앞에 넣어서 이제 소거시켜서 요 r의 마이너스 1승, 그러니까 r분의 1만 이렇게 나게 되는 겁니다. 거기다가 이제 RA, 요 RA는 처음 그 점전화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그 A 지점까지의 그 거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RA와 RB를 대입을 하게 되면 KQ 곱하기 RB분의 1 빼기 여기 RA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다. 즉 A에서 B로 이동할 때 그 전위차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 이제 기준은 어디다 두냐면 아까 전위도 이제 전위차가 물론 중요한데 그 기준을 둠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전위가 어떻게 되냐를 말할 수 있다 그랬죠. 보통 일반적으로 RA가 무한대일 때 그 지점에서의 전위를 0으로 기준을 둬요. 마치 우리 중력파 텐션 에너지 이렇게 기준 두는 것처럼 되게 비슷합니다. 그래서 RA에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되죠. 그 다음에 그때 VA도 0으로 우리가 기준 둔다. 그러면 남는
정리하면 VB는 K 곱하기 RB분의 Q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뭐 B도 잠깐 여기서 이제 어떤 임의 위치 꼭 B라고 안 하고 그냥 임의 위치 R이라고 하면 되니까, 즉 우리는 점 전화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지점의 전위는 K 곱하기 R분의 Q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요거. 맞죠? 이것은 사실 뭐 유도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점 전화에 의한 전위는 워낙 이제 그 대표적인 거라서 좀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외웁니다. K 곱하기 R분의 Q. 그 힘과는 분명히 다르죠. 그 형태가 좀 달라요. 나중에 나중에 그 포텐셜 에너지까지 공부하면 그것까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, K 곱하기 R분의 Q. 그리고 요거 앞에서 이야기를 제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전위는 스칼라량이죠.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. 왜 델타 V가 Q분의 델타 U라고 할 때 이렇게 캐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스칼라량이고 Q 전하량 이것도 스칼라량이거든요. 그래서 이 델타 V 전위사도 스칼라량입니다. 방향은 없어요. 그러면 점전 하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공간에서의 전위는 K 곱하기 R분의 Q니까 아니 점전하 군,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점전하가 많을 때 그때 어느 지점에서의 그 전위는 시그마로 더해주면 되죠. 이 K는 어차피 상수니까 나오고 I는 I 번째 입자, 그러니까 I가 1이면 첫 번째 입자면 R1분의 Q1,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입자에 의한 전위는 R2분의 Q2 이런 걸 다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. 뭐 어렵지 않죠. 여기서 이제 전위는 어차피 스칼라량이니까 그 값을 그냥 단순 계산, 뭐 벡터 합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냥 스칼라 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전기력이 이제 전하 EQ의 한 일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, 여기에 만약에 A 지점에 Q0라는 전하가 있고 이 Q0라는 이 전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이때 이 전기력이 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전기력이 한 일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? 일의 공식 인테그랄 F ds 까먹으면 안 됩니다. 어떤 여기에 전기력이니까 Q2로 쓸 수 있고 Q는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왔죠. Q는 뭐 어차피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왔고 인테그랄 E ds인데 여기서 조금 전에 이 인테그랄 E ds를 문제를 풀었잖아. 우리가 전위차 공부할 때. 그러니까 그걸 바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. 바로 활용해서 대입하는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아까 전위차에서는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가 있었어요. 근데 여기는 음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요 계산했던 위에 결과값 있죠. 결과값에서 마이너스 값이 있어줘야 돼. 그러니까 요 보면 RA 빼기 RB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숫자 이제 A하고 B의 위치가 서로 반대로 바뀌어져 있죠. 그 다음에 뭐가 추가적으로 곱해져 있냐면 Q0가 곱해져 있습니다. Q0 요거. 이것도 이제 그 한 일은 한 일이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잖아요.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뭐 RA가 무한대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0으로 둔다라고 하면 뭐 이제 다르게도 표현을 할 수,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. 여튼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. 요걸 보면 경로에 무관하다. 즉 처음 위치 A 지점하고 B 지점만 같을 것 같으면 중간 경로가 점선과 같든 이렇게 경로로 바뀌든 또는 이렇게 뭐 바뀌든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이 전기력이 이 전하의 한 일은 똑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력이 뭐라고 할 수 있죠? 바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보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중력도 왜 여러분들 뭐 지금 펜을 가지고 있을 텐데 펜 높이가 뭐 처음에 높이 어떻게 됐었는데 나중 높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같을 거라고 하면 중간 위치가 어떻게 뭐 산으로 갔든 뭐 강에 갔다 왔든 뭐 바다를 갔다 왔든 상관없이 처음 높이와 나중 높이가 같을 것 같으면 그동안 중력이 그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은 똑같죠. 중간 경로와 무관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보존력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전기력도 똑같아요. 전기력도 요 전위도 그렇죠. 전위사도 사실 두 공간 사이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중간 경로하고는 무관합니다. 그래서 전위차도 그 중간 경로와 무관하고 이러한 그 전기력의 한 일,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인데 여기 포텐셜 에너지도 중간 경로하고는 무관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전위에 대한 그 공식을 좀 더 이제 활용하고 좀 연습, 이제 에너지까지 넘겨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
그 점 전화 Q1이 플러스 Q1이 여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P라는 이 지점, 그러니까 뭐 임의의 지점이라 말할 수 있죠. 이 점에는 전위를 만드는데 전화 Q1이 만드는 전위를 V1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V1은 K 곱하기 R12분의 Q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R12는 말 그대로 P와 Q1 사이의 거리죠. 거리분의 Q, 그러니까 K 곱하기 R분의 Q라는 공식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A 그림은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전화 Q1이 공간상의 어떤 지점에 어떤 임의 지점에 전위를 V1이라는 전위를 만들게 된다. 근데 이 공간에 지금 B 그림을 보면 지금 갑자기 없던 Q2가 와 있죠. 이 전화 Q2를 무한대에서 이 점 P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 무한대에서 떨어져 있어서 한 일은 우리 W가 Q 델타 V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? 앞부분에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와보세요. 이건 외력입니다. 외력을 통해서 이 Q2라는 전하를 이만큼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Q 델타 V다. 근데 그거 한 것만큼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죠. 외력이 한 일만큼 여기서는 이제 물론 여기서는 그 등속도입니다. 아주 느리게 가져온다는 뭐 그런 가정이 필요하긴 한데 어떤 이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면 외부에서 외력이 그 개의 한 일은 그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만 나타난다. 즉 델타 U는 Q 델타 V 이렇게도 쓸 수 있죠. 둘 다 W니까. 외력이 한 일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그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미안합니다. 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 그건 Q2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다. 그러면 이걸 좀 더 풀었으면 내부 그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빼기 0. 이게 0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처음은 두 전하가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잖아요. 근데 이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기준 둡니다. 그 다음에 Q 곱하기 델타 V. 델타 V도 나중 이게 지금 V1이 되는 거죠. V1 빼기 처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처음은 무한대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또 전위를 0으로 두죠. 그 말은 전하 Q1과 Q2가 이렇게 거리 R12 떨어져 있을 때 이 개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K 곱하기 R분의 Q1, Q2 이렇게 된다.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겠다. 알겠죠? 이것도 암기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암기할 때 이제 우리 몇 가지 이제 공식을 지금 계속 외우고 있는데 공식 외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. 일단 두 점 전하에 의해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E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, Q2 이거 다 이건 다 외웠죠. 좀 익숙하죠.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점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뭘 또 배우냐면 전위 또는 전위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전위는 K 곱하기 R분의 Q 우리 뭐 Q1이라 써도 돼요. 뭐든 R분의 Q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포텐셜 에너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K 곱하기 R분의 Q1, Q2 이렇게 요 보면 그 네 개의 공식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. 형태가 되게 유사합니다. 그래서 형태가 유사해서 혹시 이거를 좀 잘못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게 되면 물론 제가 여러분들 물리를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뭘 암기를 한다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물리도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또 이해를 해야 되지만 또 암기도 하고 있어야 돼요. 여기 보면 F하고 E, V하고 U 사실 같은 게 없죠. 지금 밑에 보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F하고 E가 공통점이 있어요. 맞죠? 이런 공통점이. 근데 R에 또 반비례하는 건 전위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R에 또 반비례합니다. 이런 것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고 또 서로 차이점이 있는 거죠.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걸 통해서도 공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Q1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 또는 Q1과 Q2 둘 다 전하량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결정되냐를 봐도 지금 E하고 V 즉 전기장과 전위는 Q1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원천 전하라는 용어를 종종 쓰는데 원천 전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물리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력과
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Q2까지 같이, 즉 이렇게 시험 전하의 전하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그 달라지는 물리량으로는 전기력과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잠깐 이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.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두 점전하 Q1과 Q2가 만드는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K가 K 곱하기 R분의 Q1, Q2. 여기 R1, 2란 첨자를 쓴 이유는 혹시 알겠습니까? 바로 이제 전하 1과 전하 2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1, 2라고 쓴 거예요. 그럼 이때 두 전하의 부호, Q1과 Q2의 부호가 다르면, 즉 다르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란 건데, 그 말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라는 거죠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,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플러스거나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면 이건 포텐셜 에너지가 양수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이 포텐셜 에너지의 값 자체가 이 W와 같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이 W의 그 부호도 같아. 딴 게 아니라 바로 외력이 음수의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거. 그 다음에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해됩니까?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그 혹이나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거냐면, 예를 들어서 다르면,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생각해 보면 되죠. 그러면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합니다. 뭐 이걸 입자 1, 입자 2라고 하면 입자 1이 2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이 지금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력, 그러니까 외부 힘, 어떻게 말해볼까요? 외부 힘. 잠시만요. 글자가 좀 들어서. 외력을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아주 먼 곳에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힘을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면서 이동시켜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마치 지구로 따지면 내가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고는 있는데 이거를 들어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여러분들 물건 한번 들어보겠습니까? 주위에 어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물건을 중력과 같은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때, 이때 제 손이 이 물체에 한 일은 제 음수의 일이죠. 왜? 제 손은 윗방향으로 힘을 가하는데 변이는 아래 방향이니까 이게 음의 일을 한 거예요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같이 생각하면 좋죠. 만약에 두 전의 부호가 같아. 예를 들어서 플러스 플러스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전기력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니까 이 바깥쪽으로 작용합니다. 그러니까 서로 밀쳐내고 있죠. 근데 밀쳐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한히 떨어져 있던 걸 어떤 특정 거리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시키려면 당연히 이번에는 거기에 또 반대 방향으로 외력을 가해줘야 돼. 그러니까 두 물체가 지금 서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. 서로 청력으로 막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잡아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여내려고 하면, 두 명이 도저히 아마 떨어지려고 하는데 두 명을 억지로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우리가 양의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. 맞습니까? 힘을 가하는 방향으로 걔를 가까이 이동시켜줘야 가까워질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 말은 외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양수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걸 뭐 음수면 뭐 부호가 다르면 음수의 일, 뭐 부호가 같으면 양수의 일, 이거를 뭐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그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뭐 지구와 뭐 비교를 잘 보다든지. 근데 이제 두 입자가 서로 멀어지는 건 지구로는 우리가 이제 그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. 지구는 항상 잡아당기는 힘만 작용하니까.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두면 좀 비교도 하고 좀 이제 머릿속에 좀 이런 개념을 좀 세워가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조금 전에는 두 점전화가 두 개 있을 때 그 개가 만드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봤었죠. 그럼 이번에는 점전화가 세 개 있을 때 그 개의 전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, 공식은 이렇게 돼요. 이게 정답입니다. 그래서 정답을 물론 보고 아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클래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. 그 전하는 각각 Q1, Q2, Q3고 각각의 거리를 이제 두 입자 1, 2면 거리 R1, 2, 그 다음에 입자 전하 이제 Q2, Q3면 거리는 뭐 R2, 3 이렇게 이제 가까이 이제 가져다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세 전하가 모두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, 그러니까 아예 서로 간에 관여를 못할 정도로 거리가 각각 다 분산되어 있다, 아주 멀다 라고 할 것 같으면, 이때 처음에 Q1이라는 순서대로 해보죠. Q1을 해당 위치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은
0이죠, 0. 그렇죠. 아무런 그 상호작용 할 게 없으니까 Q1이 이 지점에 오는 데는 아무런 뭐 에너지를 가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 Q1 있는 상태에서 이제 Q2를 Q1 근처로 그러니까 거리가 R1, 2만큼 가까이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조금 전에 봤던 대로 K 곱하기 R1, 2분의 Q1, Q2만큼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Q1과 Q2는 그림상에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 서로 밀어내잖아요. 밀어내니까 외력이 이만큼 필요한 일은 이제 양의 일이 필요한 거죠. 양의 일. 맞습니까? 서로 밀쳐내는 거 서로 끄집 어쨌든 간에 서로 가까이 가까이 둬야 되는 거니까 양의 일이 필요하다. 그 상태에서 Q3를 이번에 Q1과 Q2로 이렇게 근처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면 Q3는 Q1하고도 상호작용하지만 Q2하고도 상호작용을 하죠. 그래서 각각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.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그 스칼라 양이잖아요. 그래서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, 3, 즉 전하 1과 전하 3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값하고 동시에 더해줘야 되는 게 전하 2와 전하 3 사이에 만들어진 포텐셜 에너지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항은 3개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렇게. 이건 뭐 전화가 여기서 이제 세 점전화인데 뭐 4개의 점전화, 5개의 점전화, 나중에는 뭐 10개, 뭐 20개, 나중에 뭐 극한이 자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